안녕하세요, 유배영이에요. 묵혀놓은 영상 클립을 모아 제가 멜버른에서 어떤 취향을 찾았고 느꼈는지 공유해 보려고 해요. 멜버른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도서관, 커피, 자연, 공원 이것들을 묶으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순서대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멜버른은 커피의 도시라고 할 정도로 퀄리티 좋은 카페가 많다고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멜버른에서 여행을 할 때 1일 1커피 생활을 했습니다. 제 최애 커피는 아이스 라떼인데요. 커피가 맞지 않는 사람이고 커피 맛을 좋아해서 먹는 건데 아쉬운 커피를 마시면 속이 상하더라고요. 저에게 아쉬운 커피는 원두와 우유의 바디감이 다를 때입니다. 원두의 바디감이 아무리 풍부해도 우유가 밍밍하거나 가벼우면 커피가 맛없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하게 기대에 못 미치는 커피들도 많이 만나고 왔지만 인생 최고의 커피도 만나고 왔습니다. 산미 있는 커피의 맛을 알다. 한국에서 느꼈던 그 산미 의 맛과는 다른 맛이었어요. 더 깔끔하고 우아한 맛?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지휘봉을 강하게 휘두르고 차례를 정렬하는 느낌이었어요. 커피 좋아 인간인 저는 커피를 매일 마신 보람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 특기 분야인 디저트입니다. 멜버른에서 제 인생 사워도우를 발견했어요. 이미 사워도우의 매력은 알고 있었지만요. 제가 밋밋한 사워도우는 질렸을까요? 빵에 견과류를 넣으면 뻑뻑하고 건포도를 넣으면 달 거라는 제 인식이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특히나 엄청나게 바삭한 식감을 좋아하고 재료의 조화가 중요한 저로선 모든 게 적당한 이 사워도우는 저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기본 사워도우에 질리셨다면 조심스럽게 추천을 해봅니다. 다음 챕터인 운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테니스인데요. 멜버른은 매년 1월마다 열리는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개최되는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이기도 하답니다. 저는 밖에 대형 스크린으로 4강 경기를 보았었는데요. 친밀감 가득한 나라의 선수들이 나오니 더 열정적으로 몰입해서 응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덴마크로 교환학생을 안 갔어도 이 정도의 관심을 쏟을 수 있었을까? 애착을 느낄 수 있는 경험들이 뒷받침되어 있다고 느꼈어요. 너무 사회학과일 수도 있지만 부르디에의 문화 자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테니스는 저와 거리가 먼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테니스에 완전히 몰입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그것은 제 20대 초반을 함께한 나라인 덴마크 그리고 가장 즐겨 먹는 음식이 있는 나라인 이탈리아 이 두 나라가 저를 테니스라는 장으로 이끌어 주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해독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가 생긴 게 아닐까? 부르디의 말로 설명을 하자면 체화된 문화적 자본이 작동하여 테니스라는 특정한 장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제 아비투스가 확장되어 취향이 재구성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어려울까요? 사실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도 비용이 들어서 끝까지 고민했었는데요. 돈이라는 경제적 문턱을 넘고 나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르디에가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막간을 이용해 샌드위치도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함께. 그리고 숙소에 돌아가는 길에 최애의 운동 스팟을 발견했는데요. 눈물 날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걸으면서 왜 수많은 호주 사람들이 러닝을 좋아하고 지속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러닝을 뛸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잘 조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라도 당장 뛰고 싶을 정도로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러닝에 흥미를 잘 붙이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매우 다양했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자연과 어울리는 길을 따라 걷고 뛰는 상상만으로도 러닝이 특별한 일이 아니라 그저 제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매일 뛰어도 자연이 주는 작은 변화들이 풍경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가 들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저도 러닝을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느낌이 가득 들었어요.
이런 공간이 한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 공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공간인 도서관은 제가 아끼고 아껴서 방문한 곳이에요. 공간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는 에너지가 있을 때 방문하고 싶었거든요. 브리즈번에 있는 퀸즈랜드 도서관도 너무 좋았지만 진짜 멜버른도 최고됐습니다. 진짜 최고됩니다. 접근성이 좋으면 저도 카페 대신 매일 도서관을 방문하고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느낀 한국의 도서관은 도서관을 가장 효율적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얼마나 많은 책을 잘 보관하고 잘 대여 해줄 수 있을까? 에 초점을 맞춘 느낌이었다면 호주의 도서관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줄 수 있을까에 집중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나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 같았고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존중받는 느낌도 들었고 여러 자리를 옮겨 다니며 마음껏 그 공간을 즐기다 왔습니다. 관광하듯 잠깐 들릴 수도 있지만 직접 도서관을 이용하는 경험 꼭 추천드려요. 다음으로는 죽기 전에 꼭 한 번은 와야 한다는 그레이트 오션로드입니다. 혼자 투어를 신청했어서 주의 깊게 자연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크게 감흥이 없어서 오히려 그게 더 당황스러웠어요. 이유를 곰곰이 살펴보니 하나는 제가 성산 일출봉을 마치 단골 손님처럼 자주 다녀왔다는 점, 심지어 작년 생일에도 거길 다녀올 만큼 굉장히 저에게는 익숙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레이트 오션로드가 성산 일출봉의 연장선이라고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핵심인데요. 노르웨이의 피오르를 보고 온 경험이 너무 강렬했어요. 자연의 규모와 분위기에 완전히 압도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정도의 그 감동을 다시 느끼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알게 됐어요. 저는 광활한 자연을 멀리서 감상하는 것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서 직접 체험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여기까지가 오늘의 영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